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몇 달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교인들과의 생활과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집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밥 먹고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나면 정말 짜증이 몰려왔었어요. 집에 계시면서 설거지는커녕 청소도 하지 않으셔서 퇴근 후 설거지부터 해서 밥 준비하기 바빴어요. 남편도 퇴근해서 제 눈치 봐가며 청소를 도와줬지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남편 회사 문제로 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밖에서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던 때부터 이상하게 밖으로만 두시고 돈도 잘 안 쓰던 분이 자꾸 돈이 필요하다면서 용돈의 액수도 많이 바라시고 그러더니 옷도 많이 사입기 시작했어요. 그땐 시어머니가 활기차고 해서 좋았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야 사는 재미를 아셨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해달라고 하는 거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작정하고 어머니께 다가온 남자에게 비상금으로 따로 뒀던 돈을 몽땅 그놈한테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의기소침해 계셨는데 다시 밝아지셨어요. 어머님은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 따라 교회를 갔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다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다니시던 모습 그대로 다니시더니 어느 날부터 옷에 신경을 쓰고 제가 입던 옷까지 저 몰래 손을 대고 입고 다니셨더군요. 몰래 입고 세탁해서 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도 모른 척하고 그나마 우울해 계신 것보다 괜찮아 보여서 말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행동이나 모습이 젊어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하고 다니려고 애쓰는 거예요. 연세에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허리도 좋지 않은데 높은 굽 있는 신발을 신지를 않나 옷도 너무 짧은 치마를 입으시더군요. 옷이나 신발,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고 다니시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고 있어서 살림해주시는 돈과 용돈과 따로 드리고 있었는데 집안 살림에 완전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그 돈을 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되려 저에게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애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서 용돈도 조금 줄이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송장 취급한다면서 당신이 벌어서 쓰겠다고 일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쉽게 구하지 못하자 집에 계시면서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입을 여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를 했거든요. 그 전에 가자고 해도 종교가 없던 저나 남편이나 싫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국인 만큼 그만 가시라고 그만하시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정말 똥꼬지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볼 수가 없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를 버리기 전에 시어머니가 알아서 큰일을 내셨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기가 막히네요.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고 어머님 살아오신 세월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고생하신 어머님을 제가 보살펴드리려고 학과도 제가 결정하고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지 말아야겠다는 걸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네요. 시어머니가 남자를 알게 되면서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남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남자를 한번 몇십 년 만에 맛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남자의 맛을 보신 저희 시어머니 완전 180도 변해서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되셨는데 저희 남편과 남편보다 어린 시누이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시아버지와 딱 5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머님은 그때부터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다고 해요. 아버님이 고아이셔서 시부모님도 없었고 어머님 또한 고아로 자라서 누구에게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처음에는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보상금으로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는 도중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있었던 돈도 다 날리고 집도 전세가 아닌 월세여서 할 수 없이 어머님은 사정사정해서 시설에 잠깐 두 자녀를 맡기고 2년 후에 다시 만나서 살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여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가끔 남편이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집착을 엄청 하고 저희 애들한테도 사랑을 엄청 주기도 하지만 늘 불안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나가서 연락이 안 되면 병적으로 전화를 수십 통 할 정도인데 본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걱정되어서 한 거라고 둘러대고 그냥 넘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편의 불안이 심해지지 않도록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남편의 이런 행동 뭐 이렇다 해도 시어머니의 사건만 아니었으면 다들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서요. 신우이도 결혼을 일찍 해서 애들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신우이는 자기가 외로움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오빠의 힘이었다고 하더군요. 늘 바빴던 엄마의 자리를 오빠가 놀이를 해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모든 걸 해줬던 오빠가 있어서 자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오빠의 감사함을 물질적으로 하고 돈으로도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한테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 물었더니 오빠 때문에 외로움은 느끼지 못하고 자랐지만 가족이라고는 엄마, 오빠밖에 없어서 자기는 결혼하면 대가족 집에 시집도 가고 애도 엄청 많이 낳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신우이가 희생을 엄청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신우이는 그런 고생도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살더군요. 신우이 집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 신우이 시댁이 대가족인데 형제들하고 시어머니가 못됐더라고요. 자기 딸 몸조리를 글쎄 저희 신우이한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키워봤으니 갓난아이 목욕도 잘 시킬 것 같다며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제가 못하게 했어요. 너무 착해서 생각도 안 하고 다 오케이를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말렸습니다. 예전에 신우이 큰형님이 이사를 하는데 큰형님이 의사인데 자기가 바쁘다고 이사 가기 전 집을 청소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신우이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저희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남 시키기 뭐하다며 청소를 해주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 신우이가 가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는 받았냐고 물었더니 가족인데 뭐하러 받냐고 거절했다고만 들었는데 나중에 나머지 얘기를 더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뭘 그리 따지냐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신우이 결혼 신우이 시어머니가 엄청 반대했는데 아들 이기지 못하고 결혼 허락하더니만 저희 신우이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참견해서 시댁에 굳은 일 못하게 했어요. 시댁에 잘하고 사는 거 다 좋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저희 신우이를 얄밉게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고 오지랖이라고 하고 딸이 저렇게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고 남자에 미쳐 교회에 미쳐 살더라고요. 교회는 왜 다니시는지, 가서 회개만 죽도록 하는지, 그곳에 연애하러 가는지 아주 일요일만 되면 어머님 방이 난장판이 되어요. 가지고 있는 옷 다 끄집어내서 새벽부터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아주 생최를 다하고 옷도 어찌나 많이 사들이는지 예전에 그렇게 남자애 디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생각만 했는데 정말 남자랑 엮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시어머니가 남자한테 걸려 들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전보다 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안다고 교회 가는 것도 그랬지만 집에까지 불러들여 차 대접하고 쉽게 꺼내지 못하는 속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여야 했어요. 어머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집에 있는데. 밖에 위험해서 슈퍼 가도 애들 데려가지 않고 저 혼자 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발끈해서는 내가 내 집에 사람도 못 들여들이냐? 그리고 우리 다 교회에서 열 체크 다 하고 다니는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해서는 그러냐? 얼마나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해서 심각한 상황을 폰으로 다 보여주고 말했더니 자기는 삶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서 방으로 싱 하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 이번엔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2주쯤 지나고 나서 잠깐 슈퍼에 장 보러 간 사이에 집에 목사라는 사람과 성도를 10명 정도를 저희 집으로 불러 들인 거예요. 저는 현관문 열자마자 신발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못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 중 남자 한 분이 일어서더니 놀란 표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못하는 짓이냐고 대려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몰라 여기 온 사람들 찍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도 가지 말고 소규모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 뉴스 못 봤냐 하면서 여기서 누구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거 아니냐면서 다들 마스크 벗고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따지고 들자 그 남자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진을 지우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일반 교회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쉽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배에 힘을 팍 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여자가 저를 사탄 어쩌고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때문에 엄청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어머님 두 손을 잡으며 위로라고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로 나가지 않으면 신고해버린다고 하니까 노인네들 겁을 먹었는지 하나둘 주섬주섬 자기 물건들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도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더 웃긴 게 돈봉투를 정신없이 챙겨 자기 주머니에 넣고 더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더군요. 딱 봐도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뭔가 캥기는 건지 자꾸 사진을 지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우긴 했습니다. 동의 없이 찍었으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남자 정체를 나중에 알고 기겁했네요. 그 남자가 저희 시어머니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기꾼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이상한 집단 같은 곳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시어머니가 바보같이 걸려들어 자식 같은 남자한테 빠져서 몸버리고 돈 잃고 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친정의 아버지 생신 때문에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부터 저희 애들과 함께 먼저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 저희 아버지 선물 상품권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집에 잠깐 가서 챙겨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다녀오기로 하고 혼자 집에 갔어요. 어머님이 집에 계셨지만 음식장만 하다 왔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남자 신발이 보이더군요. 찜찜하기도 하고 저 때 그 난리가 났는데 시어머니 또 사람을 불렀나 생각하고 중간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어머님 방에서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님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선물만 들고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게 거실에 완전 들어서서 보니 거실에 놓인 물건이며 거실용 이불이랑 거실이 엉망이어서 순간 스치는 생각은 강도가 떠올랐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면서 설마 하고 어머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정말 처음엔 구두 때문에 이상한 생각은 잠깐이고 너무 놀랐던 게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순간 정말 강도인가 오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실에 놓인 장식품 하나를 손에 쥐고 문을 팍 열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그 남자의 상상지도 못할 비디오에서나 볼 법한 행동에 저를 기겁하게 했던 겁니다. 놀란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도 그 모습이 가끔 떠오르는데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시어머니 그날 짐 싸서 나가셔서 연락 두절됐습니다. 저를 볼 낯짝이 없는지 전화도 꺼버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는데 어머님이 집을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친정에서 생일잔치 다 치르고 저녁에 집에 오니 불도 다 꺼져 있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짐을 어느 정도 챙겨 나가버리셨더라고요. 남편은 걱정이 되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시금에 회사까지 휴가를 내고 여기저기 찾아 나서도 어머님을 찾지 못하자 시누이랑 너무 좌절하고 있어서 그때 사실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시누이도 많이 놀라더군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누이는 울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남편이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제는 저희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저희 남편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던 그 남자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사라져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 폰에 찍힌 사진을 그렇게 지우라고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참 어리석은 게 노년에 어떻게 남자를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시어머니 저에게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남자 부인이 둘뿐만 아니라 그 집단들을 다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상간녀 소송당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저희 집 마련할 때 시어머니 돈도 들어가서 돈 더 들여서 자그마한 아파트 얻어드리고 저희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말 듣고 애들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만 지내야 해서 시골에서 뛰어놀라고 이사를 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또 남자를 만났다더군요. 이제는 남자 맛을 아셔서 시어머니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나 봐요. 이제 시어머니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요. 저희 친정까지 알게 되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야무지게 말하더군요. 다신 남자 때문에 일이 생겨도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머니 인생 사시라고.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또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신 보지 말자고까지 했어요. 달라진 시어머니를 남편과 시누이는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따르고 있지만 남편이 본다 해도 저는 안 보고 살려고요. 이미 저는 마음에서 정리해서 둘을 설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시어머니는 평생 마지막까지 남자를 만나다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에 비해 동안이고 고생을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고생한 티가 안 나고 거기에다 몸매 얼굴 대어서 어머님만 오케이 하면 그 정도의 미모이니 남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말려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신경 끄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시어머니 이제는 얼굴값 그만하고 제발 제대로 된 남자를 노년에는 만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보다 더 걱정인 건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진 지금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일 텐데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본인 자신과 타인을 위해 우리 다 함께 힘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